안녕하세요. IT 문화센터입니다. 이번 영상의 제목은 시니어가 이직 제안을 받을 때 꼭 해야 할 핵심 질문 3가지입니다. 예전 직장 상사셨던 분하고 오랜만에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얼마 전에 이직하시고 나셔서 또 다른 회사 인사팀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매사에 명쾌한 화법을 구사하시는 분인데요. 그 인사팀에 하셨다던 질문이 저에게 몇 가지 깨달음을 주어서 이번에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채널의 영상에 드리는 이야기들은 일부 각색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내용은 변경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리를 위해서 내용을 재배치도 하기 때문에 또 배경 설명을 위해서는 부연 설명을 드리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특정 정보를 노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수정해서 말씀드린다는 점, 그래서 설명드리는 내용이 100% 사실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를 좀 더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를 든 항목들이어서요. 그런 배경들을 말씀드리는 부분보다는 중요한 메시지 부분을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공유드리고 싶은 내용은 시니어가 이직 제안을 받을 때 꼭 해야 할 핵심 질문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왜 그 자리에 결혼이 생겼나요? 두 번째로 왜 내부 인원으로 그 자리를 메꾸지 않고 외부에서 뽑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세 번째, 조직이 그 자리의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입니다. 저에게 전화 주신 예전 직장 상사분은 여유 시간에 제가 문득 생각났다고 전화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주신 이유는 아마 제가 보고 싶기도 했을 수도 있고요. 예전에 회사 얘기가 궁금했을 수도 있고, 약간은 심심하셔서 전화를 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전화를 주신 이유에 어떻든 간에 저는 너무나도 반가웠고, 또 그분께 궁금한 것도 많기도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새로운 회사에 적응은 잘 하셨는지, 또 새로운 것들을 보고 느끼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전 회사와 새로운 회사는 또 어떤 것들이 다른지, 또 업계에 흥미로운 바깥 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분께 듣고 싶은 궁금한 것들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그분은 이직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최근에 또 다른 회사에서 이직을 받으셨다면서 그래서 내가 날카롭게 질문 몇 가지를 했지 라고 하셨는데요. 평소에도 그분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실 때 명쾌한 질문을 잘 하시는 편이어서 굉장히 귀가 솔깃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책이나 영상에서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접할 기회가 많기는 하지만 항상 그분은 핵심 질문을 명쾌하고 정확하게 잘 하시는 편이라서 그분이 해주시는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저도 이직을 여러 번 해본 편이어서 면접을 해본 경험이 많은데요. 이런 질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미처 못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직 과정에서 겪는 문제는 지원을 하거나 이직을 제안받는 회사로부터 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요청받는다는 거에 있어요. 나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비해서 그 회사의 정보를 얻어내는 데는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회사는 나에게 당연히 이력서, 경력증명서를 요청하고 그리고 현재 직장의 정보까지 구체적으로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대부분 이직 과정에서 겪는 문제는 지원을 하거나 이직을 제안받는 회사로부터 나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를 요구받는 데 반해서 나는 그 회사의 정보를 얻어내는 데는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회사는 나에게 당연히 이력서, 경력증명서를 요청하고 그리고 현재 직장의 연봉 정보까지 구체적으로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회사는 나에게 그만큼 자세한 정보를 주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에 비해서 그 회사는 나에게 그만큼 자세한 정보를 주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대부분은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 아니면 메일로 드리는 잡 디스크립션을 참고하세요 하고 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잡 디스크립션을 보면 내용이 추상적인 경우가 많고 그 내용 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려고 해도 질문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아예 없습니다. 인사팀에 전화를 해서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인사팀은 기술팀의 의뢰를 받아서 진행하는 거라서
채용 절차만 안내해 줄 뿐이지 그 포지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헤드헌터를 통해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보다는 좀 더 편하게 질문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보통 희망 연봉만 제시하면 됐는데 요즘은 아예 이력서란에 직장의 연봉 정보를 적도록 돼 있죠. 그러면 반대로 그 회사는 연봉 테이블을 지원자한테 알려주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게다가 입사하고 나서 월급 명세서를 받아보면은 예상치도 않은 항목들이 이상한 방식으로 들어와 있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당연히 면접 과정 중에서 연봉 얘기는 하죠. 하지만 총액만을 얘기하지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까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다른 지인이 그렇게 세부적으로 알려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회사에서는 지원자가 너무 까다롭게 군다면서 난색을 표시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회사로 이직을 하기는 했지만 그 과정 중에서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걸렸고 막상 입사하고 나서 보니까 입사하기 전에 그렇게 하나하나 짚던 분이셨군요. 라고 묻는 사람이 여러 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처음부터 안 좋은 선입견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최대한 이직 과정 중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요. 특히 경력 이직자는 더더욱 이런 질문들이 필요합니다. 회사와의 연락 과정, 그리고 면접 과정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 최대한 핵심적인 질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인사 담당자, 그리고 면접을 보는 자리에서의 면접관, 그리고 헤드헌터 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짧은 시간 안에 핵심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은 질문할 기회가 없고 면접 보는 자리에서 보통 마지막에 아, 회사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점 있으세요? 하고 짧게 기회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를 잘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왜 그 자리에 결혼이 생겼나요? 입니다. 지금 뽑는 자리를 왜 뽑게 되었냐는 것인데요. 일단 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정말 다양한 이유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 자리에 계시던 분이 정년 퇴임을 하셨다거나 신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한다던가 기존 팀을 확장하려고 한다던가 현재 계시던 분이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시게 되었다든가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방금은 간단히 예를 든 건데요. 물론 이런 이유 말고도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아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 답변으로부터 추가적인 질문을 계속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 정년퇴임을 하셨다면 이 회사는 정년이 몇 살까지인가요? 그분은 몇 년을 재직하신 건가요? 후임을 미리 정하시진 않았나요? 등의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신규 사업을 확장하시려고 한다면은 신규 사업을 이끄실 분도 새로 뽑으시는 건가요? 리딩을 하시는 분이 내부 분이라면은 기존에 그분이 하시던 업무는 어떤 것이었나요? 등등의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기존의 팀을 확장하려고 한다면은 특별히 어떤 기술 부분이 필요한가요? 기존 인원은 몇 분인가요? 최대 몇 분까지 늘어날 수 있나요? 등등의 질문을 추가적으로 해볼 수가 있고요. 현재 계시던 분이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시게 되었어요. 라고 하셨다면 실례지만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로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시작 포인트고요. 그것들로부터 상황에 맞게 질문을 하신다면 정말 많은 추가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왜 내부 인원으로 그 자리를 메꾸지 않고 외부에서 뽑으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입니다. 많은 경우에 회사 내에서는 새로운 업무가 생기게 되면 일단 우선은 기존 인원들에게 먼저 해당 업무를 할당하게 됩니다. 신규 사업인 경우에도 그렇고요. 대부분은 새로운 사업이든 업무든 그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일단 먼저 시도해보고 충분히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인원 충원을 계획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지금 뽑으려고 하는 그 자리도 그 자리가 충분히 검증된 업무를 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되는 자리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검증된 업무를 하는 자리라면 입사하고 나서도 좀 더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그 업무의 가능성을 검증한 사람이 계속 그 업무를 진행하느냐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잘하는 사람을 계속 시키게 마련인데
추가 인원을 뽑는다는 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업무를 이관받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같은 업무를 하는 동료가 있는지도 물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에 비해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된다면 내부에서 조력받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나 혼자 그 팀이나 업무를 꾸려가야 되는 건지 팀을 새롭게 꾸미게 되는 것인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팀이 조직되는 상황이라면은 기존 회사 직원분들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경력 이직자의 경우에는 특히 빠른 적응을 위해서 현재 재직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조직이 그 자리의 사람에게 바라는 게 무언가입니다. 회사가 어떤 수준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과를 내기 위해 기다려줄 수 있는 기간은 얼마까지인지 그것들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게 그때 들으신 얘기를 100% 신뢰해서는 안 돼요. 막상 입사하고 나서 그런 조건들이 바뀌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직 과정에서 구두로만 이야기됐던 것이어서 목표 수준이나 성과 측정의 방법이 바뀌더라도 사실상 신규 입사자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가급적이면 최대한 이직 전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나누어 두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엔지니어나 개발자 직군이라고 하더라도 세일즈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타겟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니어가 이직 제안을 받을 때 꼭 해야 할 핵심 질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이 질문은 시작 포인트라서 질문을 통해서 이직 전에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고 그 회사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면접관으로 많이 참석도 해봤고 또 제가 구직자가 돼서 지원자로서 면접관을 만나기도 했는데요. 면접 대부분의 시간은 면접이 구직자에게 막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다가 마지막에 자, 이제 회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를 묻는 게 마지막 절차였어요. 이제 곧 면접이 끝납니다를 간접적으로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죠. 이때쯤이면은 구직자가 많이 지치기도 하고 또 궁금한 게 있기도 하지만 이런 질문 해도 될까? 하는 마음에 대충 피상적으로 질문 한두 개 하고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영상에서 드리는 이야기를 시작 포인트로 삼아서 좀 더 핵심적인 질문을 준비하시고 면접 시간에 그것들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셔서 좋은 면접 결과를 얻으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